네, 바톤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시장 전문가 나와 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이슈들을 쭉 나열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인텔의 주가가 어제 16% 급등이라면 급등이겠죠. 이걸 어떻게 먼저 풀어야 될지. 인성희 고문부터 가볼까요? 인텔 매각 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설계하고 이제 제조 부분을 나눠서 설계는 이제 브로드컴의 제조는 뭐 대만의 TSMC에 지금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데 실제로 매각될지는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겠고 어제에서 거의 급등 16%가 올랐죠. 최근에 5일 동안 거의 한 40% 가까이 38점 몇 프로인가요? 그래서 네. 5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반도체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반도체 엔비디아 비롯해서 오른다 그래도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을 줬느냐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인데 최근에 장은 뭔가 이렇게 바닥을 찍어가는 느낌은 충분히 받고 반도체가 실적이 작년에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바닥을 이제 다지면서 조짐이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단순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처리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미래를 보면 생태계의 변화인가? 설계 부분하고 이제 제조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그 빅테크들이 앞에 제가 이제 쭉 열거 했지만 뭐 다들 주지하시는 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모델들을 계속 발표하고 뭐 어마어마한 비전들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파운드리 생태계,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의 조금 변화가 크지 않을까 이런 시그널도 볼 수 있고 관련된 우리 국내 여러 장비 업체들도 그동안 또 짓눌려 있다가 오르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얘기를 꺼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자동차는 25%, 제약과 반도체는 25% 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시장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뭐 절대 우위의 시장 그리고 또 선두 시장을 놓친 적은 없다라는 부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왜 또 다시 레거시 반도체가 뜬금없이 또 올라가느냐. 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하면 항상 뭐 또 HBM 얘기가 나왔었고 GPU 나오다가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돌아서 결국엔 또 레거시 반도체가 오더라라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그만큼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사용되는 제품들에 비했을 때는 저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뭐 매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해석을 올릴 수 있었던 계기는 중국의 딥시크 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극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딥시크가 왜 챗 GPT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느냐, 파문을 만들고 파문을 일으켰느냐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전에는 이제 굉장히 고성능 그리고 이제 2나노칩 이하의 칩들에 대해서만 사실 많은 시장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H100 이하의 수준으로 지금 그 보는 눈을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막상 보니까 저렇게 높은 수율 좋은 칩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단계가 낮은 칩들을 저렇게 무한히 연결을 해서 전자 신호를 처리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GPT 서비스 비슷하게 뭐 덕 GPT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뭐 HBM도 아니고요. 심지어 뭐 우리가 DDR도 아니고 제가 트랜지스터를 엄청나게 연결을 해서 이걸 네. 가지고 전자신호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충격이 오겠죠.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는 비싼 돈 주고 이거 살 필요가 없는데 그때부터 우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가에는 많은 변동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레거시 반도체의 기점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 턴어라운드는 우리가 일단 충격 효과는 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수 자체가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관세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만약에 반도체 쪽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우리가 관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갖게 될 경우에는 이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수출 기조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지금 언제를 목표로 미국 내 착공 완료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가를 트래킹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근데 어떤 이해는 우리가 1.5V짜리 그 소형 전지가 있잖아요. 뭐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전기차도 그 소형 전지를 한 100만 개 때려 넣으면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배만 하겠죠. 약간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축적해서 작게 만들고 2차 전지 집적도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뭐 2차 전지 쪽도 시장이 좋으면은 뭐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레거시 반도체라는 게 또 주목을 받고 뭐 CXL 같은 플랫폼 기술도 주목을 받고 하는 거는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훈풍에 좋은 것 같은데 관세의 그 상계로 국내에서는 칩스법 그나마 일부는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도 5% 25% 관세인지 잘 모르겠지만 5% 상충 이렇게 상계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또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기재위를 통과를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율을 이제 5% 상향시켜 준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반도체 그 전반적인 업황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기업 쪽에서는 기존에 한 15%에서 20%, 5% 상향해서 20%로 아주 작은 소기업에서는 기존에 25%, 30%까지 상향하는 그런 이제 그 세액 공제율을 한 7년간 좀 연장시켜 갖고 2031년까지 지금 2031년이 더 되겠죠? 예, 그러니까 7년이면 한 7년 정도 연장을 해서 계속 공제율을 높여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R&D 부분 연구 개발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주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실적이 작년에 다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는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미국은 올랐는데 상당히 우리 거기에 이제 박탈된 것 같은 어떤 그 괴리감을 느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을 찍었느니 마느니 얘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바닥권에서는 거의 찍은 거다. 이제 발목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발목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 예, 뭐 삼성전자가 유리하니 SK 하이닉스가 유리하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릴레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뭘 사도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조금 선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SK보다 조금 덜 좀 뭐랄까 반등이 했다 그럴까 덜 관심 쪽에 있었다 그럴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많이 빠졌던 소외된 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SK보다는 또 삼성보다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 그거 이제 연관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 부품주, 전공주, 후공주 가치가 올라오는데 그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KP스법이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에 조그만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게 사실 정상이죠. 이제 이 당국이 산업에 대해서 뭐 맨상 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이 나와야 산업이 순항을 하고 지금 어렵다 얘기는 하면서도 뭐 다 어려운 것만 안고서는 떠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행을 했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두는 K칩스법. 자, 그러면은 탑픽을 조금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김덕호 대표는 어디를 탑픽으로 오늘 선정을 좀 하실 거고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ISC입니다. 뭐 자주 소개를 ISC인데 ISC 자주 소켓? 그렇죠. 네, 자주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고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또 다시 한번 임원들을 또 갈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경영을 다시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임원들을 바꾸겠다, 교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번 칩스법 자체에 대한 어떤 수혜도 어떻게 보면은 SK그룹이 조금 더 우위일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삼성의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여기서 포지션이 지금 맥시멈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장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눌림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오히려 조금 주가적인 상승은 조금 탄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SK 쪽을 좀 더 주목을 했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ISC도 그렇고 많은 이제 계열사들을 지금 이제 계속 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로 지금 이제 데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과 뭐 M&A를 체결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기업에 있어서 일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네. 마침 타이밍이 좋게 이번 세액 공제가 오히려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확대가 된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에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도전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기회가 또 트인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선두 주자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에게도 든든한 우군이 된 이 ISC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성이 고문은 어디를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예. 회한의 종목입니다. 예. 회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는데 이게 이제 내일 사실 제가 오프닝 주제를 조금 미리 써놓긴 했는데 뭐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악인전 표현을 좀 그렇게 썼는데 하여튼 서로 상생해서 잘 되자는 말뿐이에요. 항상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나 뭐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를 짓밟고 눌러야지만이 자기가 잘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같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미반도체 노이즈가 어떤 기업에 있었죠. 어떤 기업으로 인해서. 뭐 내일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자, 한미반도체를 보는 오늘 JP모건에서 레포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하면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그걸 제외하면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대장급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전공 그러니까 전체 그 공정을 아우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회사인데 실적이 작년에 엄청 좋았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최대 실적이죠. 예,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영업이익만 2,554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340억에 비하면은 거의 7배 이상 올라온 회사인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 계속 쭉 머물렀죠. 올해 실적 예상은 작년보다도 거의 한 80%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영업이익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생각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로 주가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다라는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상승하는 건 그 회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나 어떤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제치고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바닥권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워낙 지금 밀리다가 올라와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매물이 좀 공백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적으로 올라와서 현재 매물대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잘못 보고 있네요. 한미반도체 매물대가 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가격 올라오는 데까지는 큰 매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한번 지켜보자. 근데 한미반도체 혼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최근에 올라갈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종목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면은 글쎄 올라오는 가장 집중적인 중심적인 종목에서 단기 매매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걸 또 지금 사놓고 기다린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매물벽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늘 많이 올라갔다. 오늘 한번 내일까지 한번 오전까지 바라볼까? 오전에 좀 올라가면 일단은 또 단기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빠졌을 때는 다시 매수하는 그래서 한 종목에서 가장 중심적인 종목에서 단기 매매하는 이런 쪽의 매매 스타일이 현재로서는 맞아떨어지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됩니다. 네.
한미 반도체 할 얘기 많은데 제가 끼어들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내일 다시 얘기해드리고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 체인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뭐 그게 주도죠. 미국에서 자기네 회사들, 자국 내 회사들. 하여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밸류 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정도. JP 모건이 오늘 그래서 15만 원짜리 TP 목표가를 냈는데 보수적으로 낸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지금 가격대보다는 원적 괴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저는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선호해서 아까 ISC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2차 전지 배터리 얘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저평가된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섹터들이 이제 유입이 됐던 특징을 보면은 한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역대 최대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차기 이제 미국 내에서 육성 산업을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저평가되던 섹터가 어디냐.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인텔도 사실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원인이 뭐 당연히 아까 인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설 관련해서 올라간 게 너무 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계속 이제 인텔이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인수를 떠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인텔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여러 산업에서 이제 조명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자국 중심주의에 굉장히 지금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점유율을 미국이 뺏기고 있는 시장이 어딘가 봤더니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유럽도 비롯해서 작년 11월 1일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기업별 개별 관세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뭐 관세만 거의 38%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은 그 중에 3분의 1이 관세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중국의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이 수출 판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도 지금 BYD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들이 지금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점유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계속 가론이 되는 원인들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전기차들 많이 돌아다니네. 물론 중국산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민수용 차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는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가격 경쟁력에 대비했을 때 버팀목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이번에 중국산 ESS 장치에 대해서 관세를 무려 38%까지 매기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들뜬 마음으로 또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아마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한참 뭐 에코프로가 뭐 앞으로 뭐 400만 원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뭐 패널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정도로 2차 전지 이제 바뀝니다. 뭐 얘기했는데 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이제 가뭄을 이제 누가 먼저 버티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딥시크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곤란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압도를 해서 시장에서 제조업 부분을 가져가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중국 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막상 전기차 막히고 나니까 전략을 바꾼 겁니다. 오히려 AI 쪽으로 다시 파고들고 가자. 그래서 네. 이번 딥시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뭐 해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다시 부분을 만들겠다고 했다라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기존에 몰아주기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좀 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시장은 이제부터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몇백만 원 갑니다라는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꾸준함에 좀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매력적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살아남으면은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어떤 좀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그 효과를 용어가 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네. 버티면은 그래도 살아간다. 네. 이런 식인가 2차 전지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의 핵심은 리튬이잖아요. 뭐 니켈, 리튬 이런 히토류의 일부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히토류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렇게 좀 풀어 접근해 보면 뭐가 또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우리가 뭐 바닥 찍었다는 게 벌써 얼마나 됐는데 네. 맨날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닥은 분명히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올라오는 것 때문에 문제지 바닥은 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2차 전지의 실적이 작년에 이제 거의 뭐 초토화돼 갖고 바닥을 찍은 상태고 그다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뭐 관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2차 전지에 도움이 되냐 우리가 지금 작년에 미국에다 공장을 얼마나 지금 투자해서 전놨는데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러고 그 이제 주변국 멕시코나 이런 데도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갖고 공장을 졌는데 네. 진짜 그게 관세가 계속 때려가지고 우리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해 갖고 부품 2차 전지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의 트리거는 저는 이제 3월 말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그때 계기가 있나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거든요. 아, 3월 말에? 예, 네. 2차 전지가 공매도의 거의 추적일 단계 갖고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아마 재개가 됐지요. 전면 재개 예, 전면 예정이죠. 재개를 합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예. 예, 뭐 2차 전지에 더 이상 공매도 칠 게 있나 이 가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딴 데로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넘어가는데 주의할 거. 최근에 한 두 달,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의 특징적인 게 수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뒷받침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걸 넘어서 수급 위에서 종목을 땡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런 쪽에서 공매도 아주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나온 것들이 뭐 두산 관련 하나가 최근에 좀 올라가기 많이 때문에 올랐죠. 약간 좀 걱정도 되고 네. 왜 그런 쪽에서 몇몇 종목들이 뛰어오르는데 많지가 않아요. 종목이 올라간 거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성으로 봐서는 한 2, 30여 개 종목에서 주 타켓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주 타켓이 되시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지는 쪽이 되면은 되레 이제 공매도가 바닥권에서 이제 되레 이제 매수해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2차 전지의 어떤 가능성 바닥권을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공매도가 풀린다 그래도 이게 뭐 확 풀려서 딴 데로 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자금이 투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뭐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그런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매가 되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뭐 2차 전지도 단기 매매권에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매매권에 들어서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한번 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탑픽까지 선정을 해볼까요? 인서희 고문의 예, 2차 저 전지 탑픽은 섹터? 오늘 포스코 DX를 했는데 포스코 네. DX 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네. 상한가 그래요? 들어갔네. 그래서 그럼 의미가 없는데. 예,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오전 중에 거래가 좀 많이 실려. 왜냐면 어차피 빠진 건 다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포스코 네. DX는 엄밀히 말하면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제 그쪽이 자동화 설비 쪽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DX거든요. 그래서 저 디지털 전환하는 포스코의 대표적인 이제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자동화 설비를 이제 다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2차 전지하고 연결돼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아주 그런 주로 분류해서 봤는데 오늘 거래가 좀 오전에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좀 생각해봤는데 오늘 거래가 좀 많이 거래가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거래되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내일 오전에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 오늘 저녁까지 버텨낼지도 한번 봐야 되고 오후장까지 네. 그리고 버텨낸다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강할 텐데 계속 거기서 뻗어가겠냐 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그냥 뻗질 못하고 하루 이틀 가다가 다시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옮겨 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을 하나 딱 정했으면 거기서 시차적인 매매가 하면은 그것도 성과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쪽에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야 에코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종목별로 들어간다면 에코프로 BM 쪽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1순위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2순위로 에코프로 BM. 네, 뭐 오늘 시장의 경우에를 비쳤을 때 김덕호 대표는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LNF입니다. LNF. 사실 이제 LNF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특히나 이제 응급제 쪽까지도 발을 좀 무리하게 넓히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의 미쓰비시 공업사에만 너무 좋은 일 시켜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힘든 기간을 좀 거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올해부터 해서 하이니켈류 그리고 이제 LFP 양극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분골쇄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 아픔만큼에 대해서의 혁신이 이번 1분기와 이 상반기 내의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포스코 DX와 LNF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